70페이지까지 했죠? 등기 사항까지. 자, 제3절 등기 효력. 등기 효력. 우리가 이제 등기를 효력에 따라서 나누면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예비 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죠? 예비 등기. 예비 등기에는 제가 발음이 새나? 예비 등기에는 어떠한 효력이 있죠? 보존적 효력이 있죠. 예, 보존. 그리고 땡이에요. 예비 등기 효력은 보존적 효력, 그리고 끝이라고. 예. 예,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6개의 등기 효력은 다 종국 등기 효력이다. 예, 종국 등기 효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1번 읽어보실래요? 권리변동의 효력. 2번이 대항력. 3번이 순위학증 효력. 4번이 점유적 효력. 5번이 후등기 저절. 6번이 권리취하. 이렇게 6가지 효력은 예비 등기에는 없는 거라고. 이 6가지 효력은 무슨 등기에서만 하는 얘기다? 종국 등기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권리 변동적 효력.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성립요건주의니까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이 성립한다.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이 성립한다. 이게 등기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변동적 효력이고요. 그래서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모든 등기가 아니라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하고 시효취득이죠. 네. 그래서 상속 등기의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다. 상속 등기의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다. 이거 믿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상속 등기는 법률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은밀하시면 등기에 1번에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다 그러려면 그 등기를 했을 때 뭐가 생겨야 돼? 권리 변동이 생겨야 그 등기에는 권리 변동 효력이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법률 행위인 경우에는 언제 권리 변동이 생겨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를 했을 때 권리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에 권리 변동 효력이 있다 이러는 거라고. 그럼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등기 없어도 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상속 등기는 권리 변동 효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상속은 언제 효력이 생겨요? 상속 개시일에 물건은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한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속 등기 권리 변동적 효력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률 행위, 점유 시효취득 원유한 등기,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오셔야 되고, 그래서 단 민법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시 하는 등기는 권리 변동 효력이 없다. 예, 그 말을 이해하죠. 민법 문제죠. 민법 문제.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에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나요? 믿고 그 정도에 넘어갔어야 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예? 법률 규정이지. 어디에 들어가는 게 기타에 들어가지. 기타, 원시취득. 그래서 등기 없어도 되는 거 다시 한번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기타가 또 있잖아요. 기타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신축, 공유수연, 매매, 원시취득. 예. 그럼 원시취득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라. 그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물을 짓고 보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냐고. 아니잖아요. 보존 등기 안 해도 이미 소유권은 취득한 거죠. 언제? 건물 다 지었을 때.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권리 변동 효력이 없다 그러는 거라고요. 되셨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뭐 지금 공부는 여기서 하지만 보존 등기 문제 지문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저 뒤에 보존 등기 매년 나오는 문제죠. 최초의 등기 보존 등기 특징해가지고 보존 등기는 원인을 안 쓴다. 기억나시나? 보존 등기는 특징 원인이
없다. 뭐 이런. 그다음에 보존 등기에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없다. 이런 지문들이 보존 등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이제 마트 끝내게 됐다. 자, 그다음에 대항력까지죠. 대항력. 대항력은 이제 언제 의미가 있죠? 대항력이라는 건 뭐예요? 제3자에 대한 효력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채권에서 의미가 있죠. 채권. 그래서 물권은 성립할 때부터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죠. 근데 채권은 대항력이 없어도 성립은 하잖아요. 근데 채권은 등기 안 해도 성립하죠. 근데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예. 채권에서 주로 한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 우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채권인 게 뭐가 있죠? 임차권, 그다음에 뭐 환매권 이런. 그래서 임차권, 환매권 2번에 환매권, 임차권 보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서 주의하실 지문들은 임차권, 환매권은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X라고 해요. 등기를 안 해도 성립해요.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그래야지 맞는 거죠. 그게 무슨 효력? 대항력이에요. 제3자에 대한 효력. 그런 지문들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3번 순위 확정 효력.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등기 본래의 효력, 순위 확정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그런 읽히죠? 권리의 순위는 무엇에 따른다?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항상 그래요. 항상 등기한 순서 따지는 건 아니에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렇다고. 그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가는 것이지 등기한 순서에 따르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는 게 원칙인데 2번. 그럼 그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증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뭐 아주 잘 나오는 지문들이죠.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로 보면 돼요. 뭐 질문하신데 이 접수번호를 볼 때는 앞에 연도랑 같이 보는 겁니다. 접수번호라고 하는 것은 매 연마다 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도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접수번호는. 그다음에 3번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됐죠?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릅니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사항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무지무지 잘 나오는 것들이죠. 지금 다. 그래서 2-1은 몇 순위? 2순위가 돼요. 2-2는 2순위. 2-1도 2순위. 2-2도 2순위.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니까. 근데 2-1하고 2-2를 서로 순위를 볼 때는 다시 디테일하게 순서 다시 따져라 이런 얘기죠. 예. 그때도 주등기 순위 한다 그러면 동순위라는 결론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는데 다만 어떤 것끼리는 같은 그 말이 꼭 있어야 돼요.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사항에 관한 순위는 말 이해되시죠? 예.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사항에 관한 순위는 무엇에 따른다?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4번 가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가등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본등기 하죠. 그럼 나중에 본등기를 해도 그 본등기 순위는 소급한다는 얘기죠.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 다음에 회복등기의 순위는 종전 순위. 회복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새로운 게 아니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잘못 없어서 살리는 거니까 무슨 순위에 따른다? 종전 순위에 따른다. 그리고 6번 구분 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 소유된 등기와 끊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록증 해당 구 사항의 등기 전후는 접수번호에 한다. 글이 읽혀요? 자, 다시 구분 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인 등기와 자, 거기까지. 이 등기는 어느 등기부에 있죠? 건물 등기부에 있는 거예요. 네. 자,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실력 되시니까 아파트에 대지권 등기가 있어요.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건물 소유자들, 즉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죠. 근데 그 성질은 대지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토지에 대한 권리인데 성질은 건물하고 분리가 안 된다고. 건물을 처분하면
땅에 대한 대지권도 같이 처분되는 것을 법으로 정한 거죠. 그럼 물권 변동이 두 개가 생긴다고. 처분이 두 개가 되는데 등기는 하나만 하면 된다. 건물에만 등기하면 그 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친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 그 아파트에 아파트 101호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어디다가 저당권 등기했다고? 101호 건물. 101호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했다고. 그럼 101호 건물을 저당권 설정된 거죠. 담보 잡은 건데 건물만 담보 잡은 게 아니라 101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대지권도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저당권 등기 지금 어디에 있다 했냐고. 101호 건물에 있다 했잖아요. 그 등기를 얘기하는 게 지금 표현이에요. 지금 다시 읽으시면 구분 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 이 말은 어디에 등기됐지만 건물에 101호 건물에 등기했지만 효력은 대지권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등기와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록 해당구 상례안 등기. 그럼 그 아파트 대지 토지 등기부에 옛날부터 저당권 등기가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러면 그 저당권에 서로 순위를 보려면 아까 앞에 있는 것은 건물 등기부에 나오고 뒤에 등기된 것은 토지 등기부에 나오는 거죠. 토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거라고. 그럼 서로 등기부가 다르니까 순위 번호는 볼 수가 없죠. 등기부가 다르니까. 예, 그래서 무엇에 따른다? 접수번호에 따른다. 듣고 하니까 점점점 익숙해지죠. 예, 그래서 이거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예,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접수번호 동그라미 접수번호. 이 문장 나오면 뭐라고요? 이 문장 나오면 뭐라고요? 예, 접수번호. 그 엊그제 다른 데 공직법 선생님 친한 분들하고 이제 술 한잔을 하는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 이 조문, 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저보고 강의하니 그래서 설명해 줬더니 자기는 안 한대. 그냥 대접이라고 외우라고 한대. 대지권만 나오면 6번에 그렇게도 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대. 대지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뭐라고요? 접수번호. 그것도 한 방법이기도 하죠. 예. 하여튼 이 문장 나오면 무조건 여기서 틀리게 내는 데는 거기뿐이 없어요. 뒤에 지금 동그라미 친데 무슨 번호? 접수번호예요. 접수번호. 순위번호 나오면 안 됩니다. 예, 뭐라고요? 접수번호. 자, 그 다음에 4번. 점유적 효력. 요거는 이제 언제 나온 얘기죠? 시효취득에서 나온 얘기죠. 예, 그래서 민법 앞에가. 그래서 시효취득 기간이 점유기간이 20년인데 등기된 자는 10년만 점유해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효취득할 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유리하죠. 예, 생으로 20년 점유 안 해도 되잖아요. 예, 10년. 그럼 등기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20년 점유할 것을 10년으로 줄여줬잖아요. 그러면 10년의 점유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시효취득할 때는 등기가 10년을 점유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고. 등기가 몇 년을 점유한 것과 10년을 점유한 것과 마찬가지. 차이가 10년이잖아요. 그 효력을 등기의 점유적 효력 그런다. 말 뜻이 등기의 점유적 효력. 등기가 점유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시효취득에서 하는 얘기예요. 시효취득에서 등기가 점유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시효 단축의 효력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 5번에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 이건 우리 등기법 절차법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개념. 그래서 동일 물건에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 있다? 없죠. 지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동일 물건에 용의권이 두 개 있을 수 있다? 없다. 예, 용의권 이런 건 다 배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용의권, 지상권이 있으면 다른 용의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저당권은 비배타적 권리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토지에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어요. 등기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간이 끝났어. 기간이 만료된 거라고. 그러면 실체법상으로는 무효죠. 민법상으로는 소멸된 거잖아요. 근데 등기부에는 말소가 안 돼 있으면 남아있는 거라고. 그 상태에서 그 지상권을 말소하지 않고서 다른 용의권은 등기를 안 해준다고. 왜? 형식상 용의권은 뭐 할 수가 없다.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상 다른 용의권을 등기하려면 뭐부터 해라? 전에 있던 것을 말소하고 와야 된다. 왜냐하면 전에 있던 것은 형식상으로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효력 그런 거예요. 형식적 확정력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실제로는 몰라도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남아있다. 그래서 이름이
형식적 확정력. 그럼 그 형식상 남아있으면 양립할 수 없는 후등기를 못한다. 그걸 말소하고 와야 되는 것이니까 양립할 수 없는 후등기를 못한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표현한 거. 말의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양립 가능성 가지고 나중에 또 가등기에서 말소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 따지죠. 가등기에서. 네. 가등기에서. 그래서 뭐 우리가 지상권 가등기가 있어요. 그냥 들어오세요. 그때도 양립 얘기가 나와. 지상권 가등기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본등기를 해. 지상권도 가등기 할 수 있다고. 예, 그럼 나중에 본등기를 해요. 그럼 무슨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라고요. 근데 지상권 본등기를 하는데 가등기 이후에 다른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더래. 가능합니까? 가등기는 아직 정식이 아니잖아요. 지상권이 있는데 또 지상권은 안 돼. 안 돼.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양립할 수가 없는데 가등기만 되어 있는 지상권이라고. 그럼 아직 지상권은 아니니까 다른 지상권이 등기될 수 있다고요. 그럼 본등기를 하면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상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본등기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는 거니까 아까 지상권 가등기보다 늦게 되어 있는 지상권은 말소한다고. 지상권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상권 가등기 뒤에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그럼 지상권이 있어도 저당권도 있을 수 있냐고. 있을 수 있다. 그럼 뭐 할 수가 있다. 양립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 가지고 또 저 소유권 외에 가등기에서 말소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따지는 거죠. 말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상권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는데 용의권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의권은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 저당권은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권리 추정력. 자, 등기가 되어 있으면 추정을 한다고요. 뭐를? 권리를. 그럼 등기부에는 크게 두 가지 나와요. 부동산의 표시도 나오고 권리도 나온다. 표제부에는 물건, 부동산의 표시가 나오고 갑구나 을구에는 권리가 나오는데 그 등기부에 있는 내용이 다 진실인 것은 아니죠.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맞는 것으로 추정을 해준다. 근데 모든 내용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권리에 관한 등기만 추정해 준다고. 권리에 관한 것만.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권리 추정력. 말 자체에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표제부 등기에는 추정력 없습니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추정력은 없는 거라고. 무엇에 관한 것만. 권리에 관한 것만.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제. 지금 하는 효력은 종국등기 효력이다. 가등기는 종국등기 아니니까 추정력이 없다 해서 맨날 나오는 게 거기에 추정력이 발생하지 않는 등기에서 그 두 개는 꼭 기억해요. 부동산 표시 등기하고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고요. 그럼 추정력이 있으면요. 어떤 효과가 생겨요? 추정력이 있어. 그럼 추정력은요. 평상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소송에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돼. 소송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입증 책임이다. 서로 양 당사자가 싸우는 게 소송이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 모르잖아요. 소송이 있다 양쪽에서 서로 자기 얘기가 하는 거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죠. 그래서 한쪽에다가 입증하라고 한다고. 소송에 들어가면 그게 입증 책임이에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소송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추정력이 발생하면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요.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가 소송이 들어가면 중요한 힘을 발휘한다고. 그래서 추정받는 사람은 소송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 이해되셨습니까? 누가 입증해야 된다. 추정을 깨트리고자 하는 자가 입증해서 반대쪽으로 입증 책임을 보내버린다. 그래서 표현이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누가 입증해라? 반대 주장하는 자 또는 깨트리고자 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으로 나와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부에 나온다고. 근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면서 갑이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소송을 걸었다고. 근데 어쨌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등기부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갑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을이 입증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추정력의 효과입니다. 자, 1번 읽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의 범위. 어떤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된 권리가 그 명인에게 귀속하고 권리 귀속 밑줄. 그다음에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 밑줄 절차. 그다음에 적법한 등기 원인 밑줄.
이런 것들을 추정해줘요. 그래서 아까 소유자가 갑으로 됐으면 갑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 했었죠. 권리 귀속을 추정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등기가 되어 있으면